네, 12월 CPI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지수를 보니까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모습이에요.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막 기대감을 갖고 상승을 하다가 발표되자마자 순식간에 한 100포인트 정도 까먹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소 변동성을 보인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일단 0.25% 상승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것인지 CPI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CPI 데이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일단 CPI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6.5%로 부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죠. YOY, 전년 동월 대비, MOM, 전월 대비 모두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1% 빠졌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다소 약간 하회를 했다. 뭐 이거는 크게 하회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전년 동월은 부합했는데 전월은 다소 하락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의미 있게 하회를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시다시피 노동시장이 좀 견조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액면 그대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CPI는 부합,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 딱히 좋게 해석하기도 뭐하고 안 좋게 해석하기도 뭐한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일단 CPI 세부 항목 좀 살펴볼게요. 12월, 자,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식품 에너지, 그 다음에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그리고 그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품, 부동산, 나머지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부문 한번 살펴보면 식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졌죠. 4.5%나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2월 들어서 유가도 좀 하락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급락을 했죠. 특히나 이 유럽에서 생각보다 이 온화한 날씨가 펼쳐지면서 에너지 위기, 이 리스크가 다소 좀 잠잠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많이 둔화가 됐다. 근데 이 식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이 코어 CPI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전체 CPI에서 비중을 무려 78% 넘게 차지합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다소 좀 상승률이 높아졌어요. 0.3%.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0.3% 하락을 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이 부동산,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에는 0.6% 올랐는데 오히려 이번 월 같은 경우에는 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다소 좀 실망감을 안겨줄 만한 이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핵심 서비스 물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메디칼 케어, 뭐 운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모두 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자, 메디컬 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1% 올랐고요. 운송 서비스는 0.2% 올랐습니다. 물론 그 상승률이 크지 않지만은 둘 다 전달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메디컬 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자,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MOM 전월 대비 물가가 0.1% 하락하긴 했으나 이는 이 에너지 가격이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뭐 시장에서 그렇게 좋아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거비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입자가 내는 집세,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가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24.2%. 그리고 이 구조를 살펴보면, 이 관계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 여기에 따라서 세입자가 내는 집세가 후행적으로 나타나겠죠. 즉 이게 선행 지표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0.8% 상승입니다. 자, 최근 6개월 살펴보면 추세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뭔가 이 둔화된다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MOM, 전월 대비로는 다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거비라든지 핵심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끈적끈적한
견조한 상태로 나타났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상 뭔가 이 CPI가 발표가 되고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은 단기간에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급락한 상황이 연출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약간 좀 희망 회로를 돌렸었죠. 며칠 전부터 주가가 좀 올랐고 CPI가 발표되기 전에도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0.4%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시 또 급등을 했잖아요.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CPI 때문이 아니라 이 패트릭 할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발언 때문입니다. CPI가 발표되자마자 이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느냐. 자, 연준은 금리를 25bp 인상으로 전환할 때다. 자, 지난번 FOMC 때도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다소 낮췄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나 25bp 인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자, 시장에서는 25bp냐 50bp냐 다음 FOMC 때 자, 무엇을 갈 것이냐 그렇게 약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종지부를 찍어주는 발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악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다소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올랐다. 자, 근데 마지막 말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연준이 기준금리 5%를 조금 넘기는 수준, 자, 그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즉, 지난번에 밝힌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여기에서 낮아지거나 그런 이슈는 아니다. 대신 스텝을 좀 더 차근차근 밟겠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이러한 발언이 있은 후에 채권 시장 반응을 보면은 사실 CPI가 발표되고 나서는 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 정도 2년물 금리가 하락을 했다가 플러스 한 1%, 2%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은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발언 이후로는 다시금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장 마감 직전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말미에 그래도 연준은 5.1%, 한 5%를 약간 넘는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최종금리 상단은 사실상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권 시장이 장 막판까지 과연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할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 컨센을 살펴보면 이 CPI가 발표되기 전에는 2월 기준금리 컨센 같은 경우에는 25p 인상 확률이 79%. 자, 하지만 CPI가 발표가 되고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한 이후에는 95%, 거의 한 100% 확률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FOMC에도 이렇게 동결할 확률도 살짝 올라갔어요. 16%에서 19%. 하지만 역시나 25bp 인상 확률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0bp 인상 확률 같은 경우에는 발표 전에는 16%였는데 4%,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참 중요하겠죠. 일단은 CPI, 연준위원회 발언 종합을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딱 호재다라고 보기도 뭐하고 악재라고 보기에도 뭐합니다. 약간 좀 좋은 면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앞으로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제 지표죠.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역실적 장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이 기준금리 인상 여기에서 점점점 이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을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금융주들이 이렇게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19일엔 넷플릭스, 24일. 자, 이때부터가 바로 이 굵직굵직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라든지 ASML, 뭐 존슨앤존슨 그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도 한 18일 날 뭐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제조업, PMI. 자,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발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자면은 아무래도 24일, 2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은 ISM 서비스업 지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존슨앤존슨, 테슬라, ASML 다 해당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어떤 실적이 나오느냐, 예상치를 상회를 하느냐, 하회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섹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까지는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발표되는 실적, 그 다음에 경제지표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24, 25일에서 과연
이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내주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S&P 500 지수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가면 아직까지 개장 안 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시간까지는 지금 11시 한 20분 정도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 추세선에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에 CPI 그리고 연준위원회 발언이 약간 좀 애매하게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종가가 이걸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자, 그 부분을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경제지표,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자, 여기에 따라서 이걸 뚫고 만약에 위에 추세선을 뚫으면은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4,100까지 열려 있습니다. 4,100. 근데 아무리 뭐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경제지표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4,100을 뚫고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분명히 이쯤에서는 자, 정고점도 있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자, 반대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경제지표가 더 안 좋게 나오고 기업들의 실적이 더 망가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가까운 시일 내 여기 전저점 있죠.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고, 강도에 따라서는 또 200주선 내지는 지난 10월 기록했던 저점, 자, 이때를 다시 한번 또 테스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월 달 정도가 되어야지 상방으로 가느냐, 명확하게 하방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2월 FOMC가 되면 정말 기준금리 인상의 끝자락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때가 되어야지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내일 자고 일어나서 미국 증시가 좀 상승으로 마감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